얼마 전 재계순위 31위, 효성그룹의 조성래 명예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조 명예회장은 기술 경영을 통해 효성의 스판덱스, 타이어 코드를 세계 1위로 키워내며 섬유 화학산업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인데요. 조 명예회장의 별세로 다시 세간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있죠. 바로 효성과 형제의 난입니다. 조성래 명예회장의 빈소의 유족 명단에는 세 아들 중 차나, 조현문 전 부사장의 이름이 빠져 있었죠. 형제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인데요. 지난 2014년 경영권 승계에서 밀려났던 조현문 전 부사장은 맏형인 조현준 회장과 경영진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조현준 회장도 동생을 맞고소하면서 지금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0년간 이어진 형제의 난은 효성의 오너 리스크로 상징되면서 그룹에 많은 악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얼마 전 효성, 그룹의 전환점을 가져올 지주사 개편을 발표했죠. 신설 지주사를 따로 만들어서 형제 간의 독자적인 분리 경영으로 전환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간에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형제 갈등의 싹을 자르고 효율적인 책임 경영 체계를 갖추겠다, 이런 포석인데요. 조현준 회장은 각종 오너 리스크를 해소하고 백년기업 효성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조현준 회장은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예일대, 일본 게이오 대학원을 나온 유학파 출신으로 효성에 입사하기 전에는 모건 스탠리 등 외국계 회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는 동갑내기이자 게이오 대학원 동문으로 아주 절친한 사이라고 하죠. 미국 세인트폴 고등학교 시절에 동양인 최초로 야구부 주장을 맡았을 정도로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고요. 경영자로서의 승부욕도 상당히 강하다고 하는데요. 조현준 회장은 학창 시절부터 쌓은 글로벌 감각을 토대로 입사 후 효성의 해외 수출 전략을 진두지휘합니다. 효성은 3년여간의 연구개발 끝에 고부가 가치 섬유인 스판덱스를 국산화한 상황이었는데요. 해외 시장 개척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국내 기업 중 가장 선도적으로 차이나 프로젝트 팀을 구성, 중국 내 생산 거점을 구축해갑니다. 모두가 중국 시장에 매달리던 2000년대에는 누구보다 먼저 베트남 시장으로 눈을 돌렸죠. 베트남 고위 관계자들과 직접 네트워크를 쌓으며 선제적인 집중 투자를 진행, 세계 최대 스판덱스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이외에도 터키, 브라질, 인도 등 대륙별 생산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0년 마침내 효성 스판덱스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2017년 회장 취임 후에는 주력 사업의 업황이 어려울 때 선제 투자를 단행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당시 불확실성으로 투자를 망설인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조현준 회장 과감히 인도와 중국 등의 스판덱스 공장을 증설했죠. 덕분에 올해 스판덱스 업황 회복이 시작되면서 효성 TNC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9년 효성 중공업의 전력 업황이 부진했을 때도 미국 멤피스의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인수합니다. 노후 전력 설비에 대한 교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선제 투자를 한 건데요. 판단은 적중했습니다. 그동안 적자를 이어갔던 미국 공장은 최근 변압기 교체분과 IRA 수혜가 더해지면서 2023년 4분기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올해 수주액만 3조 원이 기대될 만큼 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조현준 회장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수소입니다. 효성은 수소 생산, 운송, 충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가고 있죠. 액화수소 생산과 충전소 건립을 담당할 효성중공업, 또 국내 최초로 수소탱크 부품용 나일론을 개발한 효성 TNC, 수소차 연료 탱크의 핵심 소재인 탄소 섬유를 생산하는 효성 첨단 소재를 통해 계열사를 아우르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 굴뚝산업의 한계를 벗어나겠다, 이런 전략인데요. 하지만 조현준 회장이 이런 청사진을 펼쳐나가려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효성그룹에 들이운 사법 리스크입니다. 먼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형제의 난부터 다시 들여다보면요.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일찌감치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났던 인물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효성중공업을 맡았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서 아버지인 조성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매번 꾸지람을 들었다고 하죠. 아버지, 형제와 갈등을 빚다가 2013년에 주식을 모두 팔고 회사를 떠났던 조현문 전 부사장. 1년 후 형인 조현준 회장과 임원들을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킵니다. 조현준 회장 등이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 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요.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제의 난을 일으킨 직접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후계 구도에서 밀려난 불만으로 형과 아버지에게 반기를 든 거다, 이게 일반적인 견해고요. 당시 조 전 부사장의 부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았는데 형인 조현준 회장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 이런 소문을 퍼뜨렸다고 의심했고 여기서 갈등이 커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형제의 난은 2017년
주현준 회장의 동생을 협박과 강요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극으로 치닫습니다. 이 일로 조현문 전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주현준 회장은 횡령 배임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형제 간 진흙탕 싸움을 벌인 탓에 효성의 대내외적인 손실은 상당했는데요. 그렇다면 남은 두 형제, 조현준, 조현상 형제 간의 분쟁에 불씨는 없는 걸까요? 재계에 따르면 형제의 난을 계기로 장남 조현준 회장과 셋째 조현상 부회장의 관계는 더 결속력이 단단해졌다고 하죠. 실제로 2018년 지주사 전환 이후 조현준 회장은 섬유화학 등의 전통 사업을 맡고 조현상 부회장은 산업소재 분야를 전담하면서 한 지부 아래에서 별탈 없이 공동 경영을 이어왔는데요. 올해 7월 인적 분할이 완료되면 조현준 회장이 기존 지주사와 효성 TNC, 효성 중공업, 효성 화학 등의 주력 사업을 가져가고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첨단 소재를 중심으로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 등 6개 계열사를 가져가면서 계열 분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매출액으로 보면 기존 지주사가 19조 원, 신설 지주회사는 7조 원대로 장남인 조 회장에게 무게를 둔 것처럼 보이지만요. 지배력 구성을 감안하면 비교적 공평한 조건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현준 회장의 지분은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로 엇비슷한 수준이죠. 완전한 계열 분리를 이루려면 두 형제 간의 지분 맞교환이 이뤄져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하는 대신 조 부회장은 효성의 지분을 넘기면서 상당한 현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배분이 이뤄진다는 거죠. 물론 별세한 조성래 명예회장이 남긴 10.14%의 효성 지분이 이슈가 될 수는 있는데요. 또 한 번의 형제 갈등은 없어야 한다. 이게 고인의 뜻이었던 만큼 균형의 수를 찾을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특히 조현준 회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수소 사업의 경우 조현상 부회장이 가져갈 효성 첨단 소재와의 협업이 필수적이죠. 때문에 두 형제가 분쟁 없이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가 효성 미래의 관건이 될 텐데요. 효성과는 오너 2세대까지는 각자의 그룹을 잘 키워왔지만 오너 3세 시대가 되면서 범효성가인 옛 한국타이어, 한국엔컴퍼니에서도 얼마 전 형제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주목할 건 이 분쟁에 조현준 회장이 참전했다는 겁니다. 한국엔컴퍼니의 장남이 경영권 도전을 위해 사모펀드와 손을 잡고 공개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자 조현준 회장은 효성 첨단 소재를 통해 한국엔컴퍼니의 주식을 샀죠. 지분율을 끌어올려 사촌 동생인 현 조현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준 셈인데요. 사촌 간의 끈끈함이 빛이 났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공개 매수 실패로 이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현준 회장에 대한 배임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영권 다툼 같은 오너 리스크가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조현준 회장은 형제의 난 외에도 사익 편취, 자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수차례 기소된 전력이 있죠. 또 일가 몰아주기 비율이 다른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아서 공정위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조현준 회장이 이런 오명을 벗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우리나라 재계 역사를 보면요. 막장 드라마를 능가하는 형제의 난이 참 많았습니다. 현대그룹을 분열시켰던 왕자의 난부터 롯데그룹, 두산그룹 등도 형제 간의 경영권 다툼, 쩐의 전쟁을 겪었는데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 형제 경영, 계열 분리를 잘 활용한 기업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LG그룹은 장자 승계를 하면서 전대 회장의 형제들에게 계열사를 떼주는 식으로 아름다운 이별을 해왔는데요. 효성그룹은 이번 인적 분할 결정을 통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형제의 난, 경영권 분쟁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직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현준 회장이 책임 경영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간다면 효성의 지속 가능성도 높아질 텐데요. 과연 조현준 회장이 백년 기업을 향한 제2의 도약을 이끌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